네, 아까도 서희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시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요. 우리 GDP의 80% 수준이 1,000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부채에 대한 문제 확실하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거죠, 백용찬 팀장님? 예, 맞습니다. 뭐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뭐 요즘 연이어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고스란히 번 돈을 갖고 이제 부채를 갚는데 거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우스 푸어라든가 워킹 푸어라든가 뭐 웨딩 푸어, 랜드 푸어 여러 가지 이제 푸어족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푸어족들이 이제 생기면서 주변에 많은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계부채의 영향인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가계부채의 원인의 주범을 이제 부동산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부동산 경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시장 탓을 하면서 전혀 다른 어떤 액션들을 취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러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채관리법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생각을 하셔서 푸어족 어느 푸어족에 속하실지 모르겠지만 푸어족을 빨리 벗어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효과적인 부채 관리법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열심히 갚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네. 저 열심히 갚는 것도 이제 갚는 건데 좀 이거를 전략을 짜서 좀 갚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대출부터 다 갚고 어떤 분들은 적금하다가 목돈 모아서 갚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맞느냐 이걸 먼저 좀 판단하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적금 가입보다는 대출 상환을 먼저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적금을 하셔서 목돈 모아서 하시겠다 대출 상환을 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금리적인 측면을 좀 따지고 보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적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시면 1차적으로 이 대출금리가 적금금리보다는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 적금금리 같은 경우는 적립되는 금액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이고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금금리가 5%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1년 후에 만기에 찾을 때 적금 형태로 가게 되면 실질 금리가 2점 후반대의 금리가 되는 것처럼 이건 적립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았다. 6% 이자다라고 하면 1억에 6%, 600만 원을 1년 동안 이제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금하면서 상환하겠다. 이거는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낮은 금리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좀 갚아버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목돈으로 대출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이익인지 좀 궁금해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아마 갚아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시게 되면 아까처럼 그 전략, 효율적인 전략을 이제 구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좀 따져보면 금방 이렇게 해결점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출 이자라는 것이 남아있는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게요. 대출의 이자가 6%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중도 인조 상환한다고 했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는 30만 원이 되지만 3%니까. 1년 동안 내셔야 될 이자는 6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수치상 30만 원을 더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중도 상환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갑작스럽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도라도 상환을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실 대출을 안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어서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질문 자체가 경험이신 것 같으세요. 퍽퍽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종종 원금보다 밀린 이자가 더 많으셔서 그 이자 자체도 이제 감당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환대출 활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대출 활용법은 어떤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제 이자만 갚게 되시는 분들 원금 상환 주로 못 하시고 그런 분들 대부분 유형은
일단 금리가 높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높으신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전환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이 요즘 최근에 바꿔 드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바꿔 드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꾸다 전환, 그 다음에 드리다 주다, 네. 그 다음에 드림 꿈, 그래서 중의적이군요. 꿈을 예, 드린다는 어떤 그런 좀 좋은 의미가 있는 건데 저소득이나 아니면 서민층의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이 바꿔 드림론이라는 것이 수혜층의 친근감을 주는데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연간 한 30% 이자를 절감한다고 하는 통계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 바꿔 드림론의 경우에 이제 지원자 수가 11만 명, 그다음에 지원 금액은 1조 원이 넘어서고 있고요. 이자가 경감 효과가 무려 1조 2천억 정도가 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외계층들 대상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가는 이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걸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드림론. 뭐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정말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한 말씀 좀 예, 드리도록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최기관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민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첫째 대출 한도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예. 대출 금리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1% 정도가 됩니다. 상환 기간은 이제 최장 5년인데 1년 단위로 상환하실 수가 있으시고 상환 방법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능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용 보증비를 100%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신용 저소득 자의 경우 또 대부 업체에서 제2금융권 보통 고금리 쓰시는 분들 20% 이상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절차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보증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게 되니까 은행권의 금리 수준이 이제 8.5%에서 12.5%요 사이가 되니까 아마 경제적 부담이 많이 훨씬 절반 이상. 예. 줄어드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고금리 대출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하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꿔드림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또 지원 자격에 그쵸. 부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답변 드리면서 이제 많이 찔리실 것 같은데요. 예. 물어보신 분께서 예. 자격 조건에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용 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네. 혹은 뭐 신용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좀 높은 등급이죠. 예. 등급이시면서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께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연체가 있거나 채무가 과다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신용 등급도 이렇게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어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체의 어떤 그 빈도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공과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내시지 않으면 그것도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기간마다 다르던데요, 근데 신용 등급이. 예, 기관마다 다른데 일단은 우리나라 이렇게 평가 기관들이 신용 평가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은행권에서 그걸 받아서 평가를 매기기 때문에 은행마다의 그 평가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그 상위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매기는 것은 거의 일률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세히 좀 더 어떤 루트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절차가 좀 필요하시니까요. 일단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캠코의 뭐 본사라든가 지사에 이제 지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 방문 신청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10개 은행이 있습니다. 뭐 경남은행, 뭐 광주은행, 대구은행, 기타 등등 뭐 SC 제일은행까지 전국 약 7,300여 개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지자체 이제 서민금융 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그것도 이제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캠코 신용회복기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제 서민금융 나들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 자, 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바꿔드림론으로 여러분들 좀 한숨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효과적인 부채관리법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고려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신용관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뭐 대출과 전혀
전혀 난 상관없이 살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면 그 신용을 관리하시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 적용도 받고 네.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 관리라는 게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예.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문일 때가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밀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용 등급이 너무 낮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각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각자의 신용 등급을 좀 알고는 계신가요? 네, 저는 알고 알고 있죠. 있어요. 예, 네. 이게 주기적으로 한번 자기 신용이 몇 등급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이익금융권에 가끔 전화 오는 걸로 확인하시게 되면 떨어지시니까 떨어지죠. 예. 그거는 위험하시고요. 정식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면 안 됩니다. 네. 뭐 공과금이 됐든 대출금이 됐든 기타 등등 밀리시면 안 되고요. 단 하루라도 밀리시게 되면 신용등급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래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펀드를 가입하시든 적금을 가입하시든 모든 금융거래를 한 주거래 은행에 좀 집중하셔서 활용하시게 몰아서. 되면 뭐 우대금도 적용받고 신용관리에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저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언제 들었었는데 대출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대출을 받은 후에 제대로 잘 갚는 갚는 사람이 신용등급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진짜 있던데 궁금하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대출도 전혀 받지 않고 은행 거래가 없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그럼 네. 이 사람은 일단 그 어떤 신용거래든가 그 현금 거래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현금 자금 융통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은행 기관에서는. 근데 거래가 많고 대출도 받고 하면 돈이 원활하게 일단 흐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못 갚는 거야 이제 그쪽 사정이고 네. 일단 은행이 판단할 때는 풍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아무래도.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네. 무작정 대출을 받으면 또 안 되겠죠? 그건 안 네. 그래요. 자, 하모니 시간을 통해서 오늘 효과적인 부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건강 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